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우리가 이제 그 멘탈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예, 멘탈을 이렇게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좋은 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상황이 참 불안한 거죠. 네. 뭐 전쟁까지 네.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다음 유가도 우리가 그 130달러 1배럴에 참고적으로 1배럴은 건 드럼통이거든요. 우리 드럼통이 130달러 정도로 넘기도 했죠.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1240달러니까 우리 이제 어느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유학생들 유학비 보낼 때 참 버겁다고 요즘에 네. 진짜 많이 힘들다고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애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많이 힘드시니까 사실 좀 뭐 아예 계좌도 안 보시는 분도 많으시고 예, 그렇죠. 어렵죠.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예. 네. 그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말씀하셨지만 대외적인 그런 뭐 전쟁 이슈도 있고 하긴데 혹시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을까요? 그 한 가지 있죠. 이게 이제 이게 10년에 한 번씩 오는 큰 경제 주기에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폭락했죠. 원인은 이제 코로나19였지만 그게 어쨌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원인은 그걸로 제공이 됐지만 상황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기 정점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잖아요. 그 돈이 풀린 양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10년 전에 2008년도에 풀린 돈보다도 뭐 어마어마하다니까 무제한이라고 하니까 당시에 코로나19 당시에 그 독일 총리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3차 세계대전급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코로나19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반대급부로 뭐냐 하면은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면은 이 돈이 다 이제 그 우리 인플레이션 자산, 네. 주식이나든가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갔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또 어떻게 보면 살아난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살아난 거고.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이 모래성 같거든요. 네. 그 모래성 같기 때문에 이 모래성은 그 조금만 흔들어도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네. 모래성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미 기준금리, 예, 돈을 풀었으니까 이제 긴축 정책 또 금리가 제로니까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것들이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적이 돼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와중에 후유증이 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사고가 발생해서 수술실에 들어갔고 그리고 유동성 장세라는 건 뭐냐면 수술을 끝나고 나서 회복실을 왔는데 이게 회복실을 왔다고 해서 이게 수술이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실에서 또다시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수술 들어간 거죠. 그 2차 수술이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같은 거가 될 수 있고 또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것이 나올지는 저도 예측을 못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전쟁 같은 것들이 이제 유동성 장세 끝나고 나면 금리 인상 직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사실 또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고 이제 지금은 이제 수술실 들어간 거고요.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만약에 끝나고 나서 그다음 회복실로 간다 하더라도 회복실이라는 게 뭐 며칠 있다 바로 네. 입원실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전쟁 끝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것들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오겠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입원실로 갈 텐데 그 회복실까 지금 아직 회복실도 못 들어간 상태인데 이제 회복실 들어가서 좋은 결과를 이제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실적 장세를 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말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이제 태어나기 직전에 이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조금 더 버티면 되는 건가요? 예, 버티셔야죠. 뭐 우리가 이제 경제가 저는 이제 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강세장 낙관론자거든요. 네.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관론자라든가 아니 약세장 투자자가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님은 대부분 강세장 투자자시거든요. 약세장 투자자가 대표적으로 약세장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투기자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상승장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약세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승장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은 뭐냐면 경제는 항상 성장한다는 데 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또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욕구가 계속해서 더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발전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극복이 되리라 봅니다. 늘 그랬듯이. 예, 늘 그랬듯이. 그러면은 지금 지수상으로 볼 때는 한 2,600, 2,700 이렇잖아요. 예. 그럼 이게 3,000을 다시 넘고 언젠가는 4,000도 되고 5,000도 그럼요. 되고. 예. 그렇게. 충분히 되죠. 네. 다만 이제 지금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과도하게 우리가 과매도 구간에 있을 때는 투자적인 심리가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요 상황 바로 직전 상황에는 아니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게 내 생각은 맞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는 뭐 좀 주가가 회복하는 기미가 없고 이제 밑에서만 있다 그러면은 원래 전제로 생각했던 경제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이게 좀 약간 약화돼요. 예, 그게 이렇게 멘탈이 무너진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3,000 가고 4,000 가고 또 5,000도 간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지금 순간이 괴로운 거예요. 네. 예, 그러나 가죠. 네, 어찌됐든 간에. 예.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는 한 번 하면 2년은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박아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식은 근데 너무 힘든데 보고 났더니 한 며칠 안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년은 버텨봐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음을 다 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주식 투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투자자님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뭐 아까 오면서 제 지인이 전화 왔는데 주식을 파는 거에 한국 주식을 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해보니까 항상 내가 몇 번 느껴본 건데 이익이 나오면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도 뿐만 아니라. 네. 예. 어찌 보면 그것도 맞는 말 수 있어요.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를 했냐라는 거,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했냐 아니면은 정말 이익 실현을 위해서 그 기업에다 내 돈을 매수해서 매수를 했냐 이런 거죠. 그 판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퍼센트가 수익이 나면 팔고 또 싸지면 그때 사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 지인한테 얘기하기 너 원래 그걸 왜 투자를 했냐. 투자 관점에서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오랫동안 투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두 가지죠. 뭐냐면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난 오랫동안 투자하려고 하기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시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해드리는데 투자 관점에 있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차익 관점의 기업이 있다. 이건 구분을 되셔야지만 되는데 이게 지금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막 헷갈리시기도 하고 내가 막 한 게 맞은 건지 틀린 건지 막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하죠. 예. 그러면요. 혹시 투자를 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투자 관점에 있는 기업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투자 관점에 있는 기업은 일단은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예,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이런 말씀 드리죠. 먼저 뭐냐면은 우리 투자자님도 이런 얘기 드려요. 투자 관점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 3년 이상은 투자할 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증권계좌에서 한 A라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A 기업에 투자하셨다 그러면 3년 이상은 내가 최소 3년 이상은 그 기업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3년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단기 자금이라든가 어떤 목적 자금이 잠깐 들어오는 거다 보면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이 되면 항상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증시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막 이 기업은 당연히 원금이 회복이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써야 되니까 이게 더
불안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처럼 아까 우리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촌처럼 최소 3년 이상은 묻어둘 수 있는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묻어둘 수 있는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왕이면은 좋은 기업으로 선택하는 게 제일 낫겠죠. 안전한 기업이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변동성이 작은 기업이면 좋겠다. 주가의 변동폭이 그래서 우상향하는 기업이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미국 기업들이 그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들은 어제도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탑 10이면 될 것 같다. 시가총액 탑 10.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이제 투자자님들이 그래서 선생님 그게 아니라 한 탑 5 아닌가요? 한국 주식은 또 어떤 분 탑 5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마 이거 이제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예. 아닌 거 알면서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미국 주식, 미국 기업도 뭐 많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위 랭커들이 좀 그러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 탑 10 이내에 있는 것들은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조금 더 말씀을 부연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 투자자님들이 어떤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냐 하면은 독과점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독과점 기업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가 다 알 수 있는 독과점 기업이면 좋은 거예요. 네. 예. 애플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1등 하는 기업은 뭐 삼성전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독과점 기업을 하시는 게 좋고 이 독과점 기업은 이제 사회적 정서로 보면 나쁜 용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매출이 굉장히 넘쳐나는 기업을 어떠한 이제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막아놓은 것 뿐이거든요. 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기업들한테도 어떠한 그 경쟁할 수 있는 어떠한 자리를 마련해 줬지만 이 기업들이 나중에는 또 못 버티고 사라집니다. 결국은 독과점 기업이 전체 시장을 다 장악해 버리는 현상이 보이는 게 되는데 사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펜텍 같은 경우는 LG전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독과점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독과점 기업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출이 너무 커요. 많은 게 아니라 매출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크니까 애플 같은 경우 재무제표 뭐 보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MS 무슨 사업 하나 보지 뭐 걔가 뭐 재무제표 보진 않으시잖아요. 너무 크니까 볼 필요가 그렇죠. 독과점 기업의 특징인데. 근데 얘네들이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 매수세가 상시되게 합니다. 예. 그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뭐 외국 기관 투자자가 되겠죠. 아니면 뭐 큰손 경험 있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그런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그 투자 관점에 있는 기업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좋은 뉴스가 하나도 거의 없어요. 예. 삼성전자 96,000원이고 그다음에 과거 96,000원도 갔지만 매출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근데 좋은 뉴스 많이 들어보셨어요? 365일 동안? 아니요, 지금 못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가요? 예. 저는 진짜 이게 기업이 안 좋아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은 매출이 뭐 사상 최대라고 하고. 이번에도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도 많이 그렇죠. 올라왔더라고요. 그 주가만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가 워낙 많아요. 그렇구나.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뉴스를 통해서 주가가 빠지면은 또 누군가가 사가지고 또 정고점을 또 올려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예. 이런 독과점 기업들 또는 뭐 이런 기업들이 모두가 아는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 우리 소비자잖아요. 예, 소비자가 예를 한국이다 그러면 5천만 명이 아는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투자 관점에 있는 기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업들은 3년 이상은 이제 끌고 가셔야 돼요.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발굴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발굴하시는 건 좋은데 쉽지 않거든요. 예. 투자는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 편하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투자는. 그러니까 제 생각엔 큰 기업들
독과점 기업들, 시가총액 탑 10 안에 있는 것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 좀 줄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탑 10이고요. 예, 이런 것들 각 나라의 탑 10들이 가장 그 나라에서는 지수를 끌고 있다, 경제를 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역으로 말해서 3년을 좀 끌고 가지 못하는 거는 네.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투자를 하는 의지가 좀 약했고 아니라고도 좀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3년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기업을 선택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넘기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투자자님들이 선택한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그 투자 관점에 있는 탑 10 기업들이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은 분명히 매출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좋아요. 다만 네.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지. 그건 잠시잖아요. 아마 우리 투자자님들 스마트카도 많이 하셨을 거고 메타버스 관련된 거 많이 하셨을 거고 반도체 2차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들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넘어가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하고 이거 아니면 앞으로 대세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걸 넘기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 삼성전자가 2021년 초에 96,000원 찍고요. 예. 지금까지 좀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만약에 3년을 계산하면 2024년 1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2022년 초밖에 안 되는데 아직 2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진짜 투자했다고 들어왔으면 더 가야 되는 가죠. 예, 가야죠. 아, 그렇게 가야지만 최소 3년을 넘기시면 그래도 삼성전자 그 망하지는 기업 아니지 않습니까? 네. 원금 이상 되고 그다음에 최소 은행 이자만큼은 더 많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지금 상황이 고점에 잡으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나 이제 또 지금을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있죠. 예. 가격이 낮으니까 무릎 밑으로 지금 내려온 가격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일단은 투자에 대해서 위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또 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기회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가 그 나스닥 100 그 보니까요. 그 나스닥 100이 지수가 그게 100개의 기업이 똑같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렇죠. 비율로 돼 있어서 그렇죠. 그런가 맞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기업들은 조금밖에 안 빠지고 맞습니다. 밑에 있는 거 반토막 빠지고 30%도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글로벌 탑10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는 항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진짜 맞습니다. 조금만 빠지면 살려고 예, 그러고. 예.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그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 있는 기업들은 매수 시점을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가급적이면은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경기가 살아나면 걔네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중소형주라든가 시가총액 밑단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수세가 이쪽에는 너희들도 나중엔 잘 될 거지만 지금 뭐냐면은 그 주도주가 빠졌을 때 매수세가 이쪽에 먼저 붙기 때문에 하락률이 얘네가 적고 얘네들은 단적으로 보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또 사례가 똑같아요. 미국 시장 규모가 크고 한국 시장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다 하더라도 외국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애플을 우선순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꼭 그게 이렇게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가 안 된다. 미국 주식만 우상향이 된다. 이렇게 퉁쳐서 볼 게 아니라 쪼개고 보면 한국에도 그런 그렇죠. 우상향하는 기업이 있다. 한국에도 투자 관점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이게 참 많지가 않은 게 좀 안타깝죠. 예. 네. 오늘 또 한 가지 굉장히 크게 깨달은 게 투자를 할 때 보통 뉴스 같은 거 많이 스크랩하고 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보통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저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그런 큰 기업들, 주도주가 될 그런 기업들은 뉴스가 안 나오고 좋은 뉴스가 꼭 안 나오더라도 그게 또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반대급부에 있는 이제 시세 차익 관련돼서는 항상 좋은 뉴스만 나와요.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좋다고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주가가 떨어져도 항상 좋대요. 네. 무섭다. 소름 돋는데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뭐 많이 경험해 봤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좋대. 그러니까 또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떨어져도 좋대요. 예.
그러면 이제 투자자님들이 항상 이거 좋다고 실적 좋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이제 시세 차익으로 해서 이제 나갈 사람 나가고 있는데 막차 타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답답한 거죠. 이게 분명히 팩트로 보면 좋다고 하는데 이거 빠져나와야 돼, 못 빠져나와야 돼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언론 플레이죠. 뭐. 예. 그렇구나. 예. 와, 소름 돋네요. 약간 몸이 약간 아까 그 말씀 들을 때 약간 예. 찌릿했어요. 그렇습니까? 와, 그게 또 이렇게 다른 거군요.